세간의 이슈가 되고 여기서 나온 종목이 또 차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간을 확대 편성했죠. 금요일에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식명가 임텐W 박종현 어드바이저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지금 벌써 또 11월 19일, 주말 지나면 또 11월 마지막 주간 이런 느낌인데 네네. 11월 처음에 막 한 3,000선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나 이랬거든요. 근데 또 야금야금 다 내어주고 있어요. 네네. 시장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외인이 선물 옵션에서 오전에 좀 이렇게 계약을 이제 매도하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매수했다가 하면서 이 부분은 어제가 위클리 옵션, 선물 옵션 이 만기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상방 콜옵션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외인들이 약간 흔드는 형태의 좀 시장이 이제 그쪽 선물 파생 상품 쪽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제가 예전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11월 후반에는 지수의 저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선물 옵션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금통위, 우리나라 기준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변동성이 좀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가는 말들, 그런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미디어 컨텐츠, 게임,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이 다 사실 저도 관심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형주나 대형주 따는 제가 볼 때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지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그런 부분은 중대형주는 그냥 저점에 그냥 바닥에 있는 농사 정도, 씨앗 뿌리는 정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하반기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이런 기존 주도주가 계속 순환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11월 말경에 지수 바닥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주셨었고 지난 시간에 오셨을 때도 당분간은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반등이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럼 대형주는 약간의 농사 형식으로 조금씩 씨를 뿌리는 과정, 그리고 기존에 올라가는 주도주 내에서 좀 빠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실 텐데 그 비중을 포트에서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반반 비중 50%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현재 트렌디한 종목군들을 좀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저는 지금 이번 주말에나 아니면 늦게 다음 주 중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실무단이 그 관련된 결과를 좀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약간 변곡점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크로 환경 자체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동성만 없으면 사실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900포인트는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마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섹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대형주나 중대형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 올라갈 종목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제2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칩셋 미디어도 제가 저번 시간에 텔레치스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칩셋 미디어가 이제 텔레치스가 모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그리고 12월 달에는 정책주를 또 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정책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IT 소프트웨어에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좀 파생되고 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파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점상 주식에서 추천드렸던 스몰캡 쪽은 르프렉스가 대장이거든요. 르프렉스도 아마 변동성이 있을 때 그때 다음 주 중에 만약 음봉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포지션 나올 때 또 그 종목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농사 형식으로 씨를 뿌려둘 만한 대형 종목들, 저는 당연히 그래서 뭐 반도체, 현대차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각 섹터 내에서 조금 큰 대장주들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적어서 미리 주시면 저희 화면에 이렇게 딱 정리해서 띄울 수 있도록 네네. 네, 이렇게 네. 보따리 풀어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네. 저는 좋지만 시청자분들은 네네. 그죠? 한번 미리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단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좀 빠른 순환, 뭐 테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도 뭐 게임주, 메타버스, 뭐 NFT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들 종목군에 대한 시각도 계속 저희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일단 IT 기기 쪽은 일단 뭐 중대형주는 LG 이노텍을 설명드렸듯이 스몰캡 중에는 저는 지금 현재 하드웨어 쪽은 리플렉스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리플렉스, 있다. 방금 이렇게 말씀 보고 주셨고, 있고 네. 뭐 소프트웨어 쪽은 뭐 MP도 예전에 추천해서 뭐 100%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이미 좀 약간 과열권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단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지금 게임 쪽도 지금 중국 파노 개발 발급에 대한 부분도 11월 말까지는 아직 있기 때문에 지스타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고, 가장 그래도 콘텐츠 쪽으로는 미디어 쪽이 저는 그래도 접근하기는 가장 좋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 쭉쭉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AS 해볼게요. 10월 26일 유망주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수익률 10%, 11월 5일 유망주 NX 수익률 15.9%. 이 이상 잘 간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현 어드바이저께서는 조금 막 급등해서 수익이 많이 난 거 리뷰보다는 좀 최근에 다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을 고르신 이유는요? 지금 하나투자증권하고 지금 NX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그 가격 포지션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스권 아예 돌파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트렌디한 종목이 있고, 센터 라인, 중심 라인에 걸쳐 있는 지금 매수하면 어느 정도 추세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말 그대로 바닥군에 있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투자증권하고 NX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아마 시장 흐름을 잘 보신 분들은 보시면 정책주들이 뭐 캐리소프트 이런 저출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히림 이런 NX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선 주자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공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연초 이런 부분은 대선 정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에는 정책주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제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중심 라인 5,200원을 이제 돌파하고 지금 상단을 트라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6,000원과 5,900원 사이에서는 지금 구간에도 추세가 전환 중이니까 이 구간에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대로 단기적인 목표가 6,600원 라인 이렇게 대응하시고, 저는 신고가 이상으로 저는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은 계속 AS 드리면서 대응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NX도 동일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 지금 그 당일 며칠 있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눌림목 이후에 다시 추세가 전환 중입니다. 동사도 동일하게 3,000원과 3,100원대 이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은 지금 밴드 3,500원대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에이스 종목으로 NX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과 NX 지금 자리에도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는 종목군이다라며 다시 한번 AS를 해주셨고요.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할 때 제일 좋은 게 사실 속도가 빠를 종목과 조금 길게 모아갈 종목을 구분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점이 참 좋은데, 다음 저희가 돌파매매 종목으로 주신 게 다보링크입니다. 네. 보니까 기관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짧게 갈까요? 아니면 길게 모아갈까요? 지금 제가 중장기 포지션으로 지금 섹터를 하나 고르라면 5G, 6G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갈 부분은 때도 됐죠. 네, 인프라 쪽은
지금 미국도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섹터 중에 가장 하단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5G 쪽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박스권 시장인데 박스권을 벗어난 이런 메타버스나 인공위성,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약간 가상과 현실의 애매한 부분에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강세 국면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상화되는 구간은 11월 말과 1월 달에는 무조건 옵니다. 그럼 지금 섹터나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도 조금만 변동성이 오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시면은 12월 말과 1월 달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니까 그때 좀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무선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무선 인터넷 관련해 해가지고 인프라 지금 메타버스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IT 기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보링크도 하단에서 지금 추세를 전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초가 이하로 좀 2,800원대에서 2,900원 라인 밑에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손절가는 20선 하단 라인 여기 뭐 2,3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는 밴드 스윙 목표가로 여기 3,500원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해서 좀 뭐 이렇게 좀 급등주 좀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천천히 모아가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다보링크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천천히 모아갈 틈도 없이 예를 들어 사고 고점 3,600원 가면 어떡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패턴이 금요일 오후에는 아마 시장이 또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물옵션 미국 만기일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스크 회피하는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 좀 매수를 오늘은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그 변동성을 지금은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기존 주도주 올라갔던 종목들 자기가 만약에 본인이 골라놓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때 좀 공략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보링크 얘기해 네.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옵티시스예요. 오늘 말씀 주신 종목명들이 약간 다 트랜스포머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옵티시스는 어떤 포인트예요? 저희 좀 짧은 대응입니까? 모아갈 대응입니까?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VR하고 XR 이런 부분이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사도 1차 예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포지션 자체가 적당하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왔고 지금 횡보 구간에서 지금 돌파 가격이 23,000원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하는 구간에 왔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뭐 그 대형 이런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송할 때 동사가 유일하게 지금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IT 하드웨어에서 이런 통신 장비 기업들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된다. 기술적인 포지션에 있고 손절가로는 여기 저가 이탈하지 않은 2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1,000원 이탈 없으면 홀딩 그리고 상단 스윙 목표가로는 31,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옵티시스 31,000원대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좀 고민이 되고 사실 뭐 위원님 주시는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네네. 다보링크와 옵티시스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네네. 쪽을 좀 더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황 자체를 내년에 5G, 6G가 더 활성화되고 실적적인 부분도 3분기, 4분기 대표적인 뭐 에이스테크나 이런 대표적인 5G 기업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간다 그러면 다보링크를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포지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옵티시스가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뭔가 결정을 내리고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가장 우선되는 게 내 투자 성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평균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의사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좀 짧게 갖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옵티시스, 길게 이 통신 장비 섹터의 반등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보링크로 가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돌파 매매 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추가적인 AS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